반갑습니다. 2020년 첫 강의입니다. 오늘이 저한테는 첫 강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가 이제 1월 1일 어제 새해였고 1월 2일 첫날 강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센터가 이제 오늘 첫날 개강을 할 겁니다. 오전 수업이니까는 첫 강의가 맞고요. 우리 센터가 109기가 됐네요. 109기. 남부 여성발전센터가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여성발전센터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저기 동부, 서부, 중부 뭐 다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5개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24개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제가 살짝 메모를 해드린다면은 3개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소프트적인 거,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워킹적인 거. 워킹, 스마트 워크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3개 과정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은 이제 부품들이죠. 부품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조립에 관련된 거하고 이제 윈도우 설치에 관한 이야기. 조립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컴퓨터를 새로 조립한다 그러면 어려우니까는 뭐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제 뜯어내야 되겠죠. 교체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업그레이드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체. 조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적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바이러스,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 이런 거라든지 제어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PC가 작동되는 원리,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 좀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 PC, 스마트 기기, PC와 스마트 기기 상의, PC와 스마트 기기 간의 협업, 이걸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폰 같으면 iOS라든지, 윈도우 폰도 있습니다. 윈도우가 작동되는 폰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윈도우 폰 같으면 우리 컴퓨터랑 딱딱 궁합이 맞겠지만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윈도우를 쓰고 그게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다르다는 거죠. 운영체제가 다른 간에 어떻게 협업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저도 기본적인 거 집에서 다 PC에서 세팅을 해요. 일정이라든지 다 세팅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일정을 다 확인도 할 수 있죠. 저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정을 한번 고치고 나면, 입력을 하면 저희 가족들이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그렇게. 그런 것들,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과정이 한 6개월이면 좀 천천히 하면서 녹익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3개월씩 2번 하자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3개월씩 2번, 3번, 4번을 들으셔야 여러분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그냥 천천히 그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3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면 웹브라우저에 관한 거. 아까 그 OT 때 간단하게 제가 웹브라우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웹브라우저를 우리가 못 배웠거든. 그냥 인터넷 하는 용도로만 쓰니까는 잘 할 줄 몰라. 그리고 초보자들은 저도 초보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내 편한 대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뭔가 잘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알려주면은 알겠다고 해놓고 자기 편한 대로 다시 돌아가. 그냥 향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학습하는 목적이 잘하려고 배우는 건데,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거지. 쉬운 것만. 그러면 그냥 쳐보자야 계속.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이런 거 안전하게.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내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거야. 뭔가를 클릭해서 설치가 되더니 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 것도 어떻게 원위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혹은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기는 힘들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PC 관리하는 기능들 이것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USB 메모리 몇 기가인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 USB 메모리에는 2.0 방식, 3.0 방식, 3.1 방식, 3.2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애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USB 메모리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앞에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색깔에 따라 달라요. 기능이. 예. 저분은 국립과학수연구소에 나오셨나? 채취봉투에다 갖고 다니시네. 저도 이런 데도 담아 갖고 다녀요. 여러 개가 있으면 담아 갖고 다니는데 매듭 잘 하셔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USB 메모리 꽂는 데가 있는데 앞에다 안 꽂을 거고 뒤에다 꽂을 거예요. 컴퓨터 뒷면. 뒷면에 USB 3.0 단자가 있어요. 2.0이 아니라 3.0 단자. 그런 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5주차에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하드적인 내용을 설명을 쭉 6주차, 7주차, 8주차 계속 진행할 거고요. 12주차까지 가면 이제 스마트 오피스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될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껐다가 켜보셨어요?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안 끄죠? 계속 켜있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요, 쉽게 말해서 제 핸드폰은 한 이틀인가 한 번씩 껐다 켜지게 돼 있나 봐요. 뭔가 프로그램을 제가 세팅을 했는데 뭘 건드리는지 몰라도 껐다 켜져요. 안에 점검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파워를 눌러보니 화면을 열어보니까는 제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멈춰 있더라고요. 유심 칩에다 좀 패스워드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핸드폰 못 건드려요. 그 다른 유심 칩을 꽂으면 제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이름하고 연락처 들어있으면 개인 정보 아닙니까? 그 남들이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아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틀에 한 번씩 얘가 해요. 점검을 해주고 관리하게끔. 제가 쓰는 또 다른 핸드폰은 옷에 넣어놨는데 그건 게임용. 딱 3개 깔아놨어요. 3개. 게임 3가지.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들도 웬만한 거 다 지워버리고 유튜브 채널 보는 거하고 게임 제가 좋아하는 3가지만 거기 딱 넣어놨어요. 게임용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태블릿 하나는 화면이 크니까 이제 다른 큰 내용을 볼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웬만하면 다 PC로 사용하죠. 근데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에 센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센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에는 센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만만한 게 터치 센서 아닙니까? 터치 센서?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몇 개까지 손가락이 터치가 돼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아노 하는 거 해보셨어요? 피아노 게임 같은 거요? 피아노 앱? 피아노 건반이 막 그려져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10개 가지고도 건반이 눌려지나요? 안 해보셨죠?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핸드폰은요, 저가폰, 실버폰이죠.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저렴한 핸드폰 말고는 웬만한 거는 다 10개까지 센서가 작동돼요. 여기 손가락 10개니까 20개 센서가 작동이 되면 좋은데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까지 작동이 돼요. 보통 2개는 쓰죠. 넓히고 좁힐 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렇죠. 5개, 10개까지 지원이 돼요. 그게 터치 센서인데, 또 센서가 뭐뭐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전화하려고 이렇게 귀에다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지죠? 모르세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보이죠?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어폰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세요? 그게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접 센서. 통화 중에 이렇게 갖다 대면 화면이 탁 꺼져요. 켜져 있으면 안 되잖아. 빛이 차단돼야지. 그래야 배터리도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제 센서가 작동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센서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센서를 작동시켜 보니까는, 그래서 가속 센서, 그 다음에 위치 센서, GPS, 위치 센서 이런 것도 돌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작동 안 되는 센서도 되게 많네. 여기 되게 많아요. 센서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는 되는 보이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작동이 안 되고 어떤 거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근접 센서 여기 있고, 로테이션 벡터 센서라는 것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있고, 마그네토메터? 마그네틱 센서 이런 것도 있고, 조도 센서, 밝기 센서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모르셨어요? 뭐가 있긴 있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여기 핸드폰 사시면 간편 설명서라는 거 조그만 종이로 된 거 주죠. 그렇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보셔야 돼. 핸드폰 사시면 삼성이나 LG나 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서비스센터. 제가 여기다 초기 화면에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삼성, LG 여기 있네. 삼성 서비스센터, LG 서비스센터, 애플 이게 좀 들어가시면 여기에 모델이 있단 말이야. 모델, 자기 사용하는 모델. 여기 다운로드 자료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게 A40이라는 모델인데, A40 컴퓨터 말고 핸드폰 A40 여기 있네. 이거 스마트폰.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모델이 이거예요. 여기 간편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거든. 매뉴얼. 이거 열어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180페이지 분량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제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수화보, 스피커, 근접 센서, 음량 버튼, 전원 버튼, 터치 화면, 전면 카메라, 그 다음에 USB-C 타입의 연결재, NFC 안테나, GPS 안테나, 마이크, 듀얼 카메라, 메모리 카드, 메인 안테나가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GPS 안테나가 있으니까 GPS 센서가 있어야 되고, NFC 센서도 있어야 되고, 안테나도 있어야 되고, 메인 안테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테나가 작동돼요.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 사가지고 하던 것만 하지, 카톡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전화만 하는 거, 이 비싼 거를. 그렇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기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면 전기밥솥을 샀단 말이야. 쿠쿠를 샀어. 그러면 쌀 넣고 물 넣고 밥만 해 먹는 건 아니잖아. 이것저것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셔야 돼. 꼭
그런 것도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건 아니고 댁에 가서 꼭 한 번씩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전원을 어떻게 될까요? 전원을 ON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기기가 켜지면서 작동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고.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껐다 켜져 버렸어요. 그런데 안 움직였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 화면 제가 틀어놓고 보여드렸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야. 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잘 움직이다가 밥 잘 먹고 집에 갔는데 끙끙대고 아픈 거야. 그럼 이유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 시스템 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멈추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컴퓨터가 멈췄잖아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멈춰버렸잖아. 이상이 없으면 쫙 켜지는데 안 켜지는 이유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 못 움직이겠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컥컥대고 기침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 소화불량이 생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잘못 먹은 거겠지. 점검을 해보는 거지. 내 몸을 점검하는 거죠. 이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상 유무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왜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제 컴퓨터는 화면이 나왔었죠. 화면이 나오면 CPU와 메모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CPU하고 메모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CPU와 메모리 이상이 있으면 화면이 안 떠요. 그럼 CPU와 메모리 이상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적인 부수적인 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입출력 장치의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케이블을 바꿔봤어요. 아까 보조기억 장치 케이블을. 그랬더니 연결이 된 거지. 오케이. 이제 그럼 이제 기기가 켜지면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부팅한다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윈도우 10이든 간에 부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부팅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얘가 문제야. 얘. 이상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껐다 키니까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다 작동이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느려졌어. 광고가 막 떠. 이건 기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거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내 몸은 이상이 없는 거야. 내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야. 내가 어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내 식도가 어디가 막힌 게 아니라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뱃속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배탈이 나고 심지어는 복통이 일어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상한 음식을 점검을 해야지.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무작정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색깔을 본다거나 이런 거. 그래도 엄마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살짝 한번 입에다 대보는 거지. 시큼시큼한 것 같다 그러면 살짝. 그랬더니 냄새가 안 좋아. 그러면 상한 거야. 곰팡이도 피어있어. 먹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인터넷상에 뭐가 많이 열려 있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뭐야? 클립 다운 프로그램 V3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이런 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려고 보니까 과연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사용해 보니까는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한 음식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죠. 곰플레이어 들어보셨죠? 그 곰플레이어 같은 거를 실행하면 무조건 다 나한테 이로운 것만 있을까? 곰플레이어, 곰오디오 이런 거를 설치하시면은 광고들이 들어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곰플레이어라는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그런데 뭔가 업데이트 하래잖아. 업데이트 이런 거. 그럼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거 봐. 이건 비트, 뭐 바인 비트? 이거는 광고잖아. 얘는 빼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다음 버튼 누르고 동의합니다 눌러야 되겠죠? 이거 읽어봐야 돼. 근데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동의합니다. 이걸 봐야지. 재설치인지 프로그램 그룹을 생성할 건지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 생성을 안 할 거야. 이거는 시작 메뉴 단축 아이콘 생성 이것도 안 할 거야. 시작 메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걸 만들겠다라는 건데 안 만들 거야. 프로그램 그룹도 안 할 거야. 그럼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다음 눌러서 설치하면, 근데 이게 걸려있네. 여기 줌, 얘가 시작 페이지로 변경될 거래. 아니야. 난 네이버가 나오면 돼.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면 이렇게 네이버가 나오면 되지. 네이버 다음이 나오면 되지. 굳이 이거를 줌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줌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했나봐. 광고 우리 거 좀 연결해 달라고. 근데 그냥 모르고 다음 누르면 얘가 시작으로 되는 거지.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 쓸 거니까 빼야지. 그리고 이게 문제야. 이게 아베스 프리 안티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알약 쓰시나요? 알약 또는 뭐 V3 라이트 이런 거 쓰시죠? 그러면 돼. 이거 쓰지 마세요. 동의 안 하면 되잖아. 이거 동의하면 얘 깔리잖아요. 컴퓨터 엉망진창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 근데 모르고 눌렀대. 동의를. 그러니까 앞에 음식이 쫙 나와 있는데 곰팡이가 막 쓸려 있는데 모르고 먹었다는 얘기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내 잘못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얘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는 백신이 커버를 안 해줘요. 왜? 주인이 오케이 했잖아. 이 동의한 바이러스는 해결을 안 해요. 나도 모르게 몰래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백신이 잡아주는 거지, 얘는 주인이 허락을 했잖아. 동의 누르는 순간. 동의 안 할 거예요. 이래야 돼. 근데 이거 또 나오잖아. 아, 귀찮네. 그럼 해결된 거야. 이거 봐. 광고가 막 엄청나게 떠요. 이런 거. 광고가 엄청나게 떠. 이거 봐. 쓱 이런 거. 나쁜 광고는 아닌데 광고 안 볼 거거든. 여기 뭐 리모트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닫을 거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집 여기 있나? 알툴주 여기 알집 이런 거 있죠. 알집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압축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사실은 이 알집을요, 개인이 쓰는 건 가능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품을 사다 놨어요. 직원들 쓰시는 거하고 강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정품을 구매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이걸 갖고 수업할 수는 없어요.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삭제할 건데, 그러면 얘도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겠지.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얘도 업데이트하게 되면 무슨 광고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걸 다 빼주고 해야 돼. 빼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 알고 하셔야 되는 거. 이거 보세요. 업데이트 하라고 뭐 떴잖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 한다고 떴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할 테고. 예. 그럼 이제 그런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그냥 무작정 다음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아니다 생각하는 건 빼야 돼.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유로 막 누르면 안 되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설치를 안 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방에다가 난로, 연탄 난로, 연탄을 피워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탄 가스 맡아 중독되잖아.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하잖아. 차에다 연탄 2장 피워놓고 연탄 가스 마시고 죽잖아요. 방송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춥다고 집에다 연탄을 피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데 나도 모르게 죽잖아. 모르고 그런다고? 안 되지. 그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아무리 치워도 그건 안 되지. 그렇잖아. 배고프다고 산에 가서 막 장작 떼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밥 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 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 모르신다 그랬잖아, 아까. 그거 사용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따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윈도우 로고키 있죠? 로고키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깃발 4개 그려져 있는 거죠. 네모 4개 그려져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시작 버튼 뜨는 거 있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저 오른쪽 F12번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영어로 퍼즈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시면 뭐가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얘를 닫아 보고요.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요렇게 내 컴퓨터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이렇게 컴퓨터 어디 갔어? 컴퓨터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윈도우 10은 얘가 안 보여요. 윈도우 10은 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요렇게 내 컴퓨터 아이콘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원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은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없습니다. 휴지통만 있어요, 원래. 그래서 내 컴퓨터 창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창을 여시기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설정. 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알파벳 E 눌러보실래요? E. 뭐 소문자나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예. 얘가 뭐냐면 탐색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로고 키 플러스 위에 있죠. 아까 퍼즈 브레이크는 오른쪽에 있었지만 알파벳 E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시면 내 컴퓨터 창이 이렇게 뜹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컴퓨터를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돼. 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이상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고키 뭔지 아시죠?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얘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면 익스플로러 탐색기라고 하죠. 탐색기 익스플로러 탐색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떠요. 이것도 그냥 익스플로러 하면 되잖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는 것처럼 그냥 익스플로러 그러면 되는데 굳이 우리말로 탐색기라고 써놨어요. 이거 발음상 유의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 탐색기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예, 요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이잖아. 이거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니까 제 USB 메모리고요. 이렇게 보이거든. 자, 그럼 여기 컴퓨터에 가세요. 여기 컴퓨터 보이세요? 여기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내 컴퓨터 아이콘 보이세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눌러보세요. 컴퓨터라는 아이콘 보이세요?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라는 거죠. 다른 말은 우클릭한다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요. 원래 용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저기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데 가면 우클릭하면 또 다 아시더라고. 오른손 클릭한다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을 해가지고 속성을 가보시면 속성 그러면 거기 떠요 메뉴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럼 여기가 기본 정보 보기가 뜨죠. 윈도우 7 프로페셔널, 여러분 댁에 있는 거 확인해 오셔야 돼. 다음 시간에. 우리 집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직장에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직장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는요, 노트북은 윈도우 7이고 데스크탑 윈도우 10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지. 야, 니네 집 윈도우 어떤 거 쓰니? 우리 집? 삼성 거 써. 이러시면 안 돼. 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메모리가 4기가라고 써 있잖아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어요. 64비트. 혹시 여러분 댁에 32비트로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장치관리자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장치관리자 왼쪽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DVD, CD-롬 드라이브, 요거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보이세요? 이 누르시면 검정색으로 바뀌어. 디스크 드라이브 요거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펼쳐져. 디스플레이 어댑터, 뭐 모니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범용 직렬 버스. 범용 직렬 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범용 직렬 버스를 영어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 이게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그래. 여러분 직렬이 뭐예요? 직렬하면 나오는 말이 또 병렬이 있죠. 병렬은 뭐고 또 직렬은 뭐야? 직렬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앞사람 붙잡고 가는 게 직렬이고, 어깨 동무하면서 떼거지로 가는 게 병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직렬이 좋아요? 병렬이 좋아요? 질문이 좀 애들 같은데, 직렬이 빠를까? 병렬이 빠를까? 병렬로 가는 게 빠르죠.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1차선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얘 갈 때 기다려야 돼. 올 때는. 예전에 제부도가 그랬어요. 제부도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쪽에 가다가 저쪽에 차가 오면 옆에 비켜놔야 돼. 비켜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차 두 대가 자유롭게 왕래가 돼. 그럼 차가 빨리 가죠. 그렇죠? 근데 병렬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도로가 넓어야 되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병렬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아까 제가 케이블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안에 보조기억 장치. 그게 직렬이에요. 직렬. 병렬은 이렇게 두꺼워요. 30cm 자보다 훨씬 두꺼워. 근데 직렬은 볼펜보다 조금 더 두꺼워. 볼펜보다. 그 두께가. 그러면 병렬이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TX 생각해보세요. KTX. 고속버스가 3대 지나가는 것보다 KTX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가죠. 사람들 많이 태울 수 있잖아. 그렇게 빠른 직렬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USB예요. 여기 보니까 2.0 허브, 3.0 허브 이런 말도 보이네. 2.0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너릭 USB 허브 이런 말이 보여. 자, 여기 보니까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하든지 그 옆에 있는 하얀색 화살표를 눌러도 펼쳐져요. 프로세스가 4개로 보여. 4개. 4기통 엔진이야. 4기통 엔진.
이 컴퓨터는 4기통 엔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대개 있는 게 몇 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이게 4개인지 6개인지 12개인지 8개인지. 우리 집은 하나만 보이는데요. 그럼 업그레이드가 안 돼. 새로 사셔야 돼. 얘가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너무 오래된 컴퓨터야. 일 못해. 그냥 인터넷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인터넷 하는 거는.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포토샵도 안 되고 그럼 안 돼. 최소 4개가 나와야 돼. 4개. 요런 것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는요.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처음 보셨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시계도 다 뜯어보고 손목시계 오늘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손목시계를 벗어놓으셨길래 저거 한번 뜯어보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조립을 다시 했어요. 근데 이 시계가 되게 빨리 가. 시계를 보더니 야 오늘 몇 시냐? 왜 시계가 다르다? 계속 막 태엽을 딱 감잖아. 옛날 태엽 시계 감으면 윙 딱 끝나. 한 5초만이면 하루가 지나가. 하루가. 그래서 고장났네 하고 에이 고장났네 하고 벗어놓으시길래 속으로 잘 됐다. 그래서 시계점에 가서 아버지가 누가 건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또 들으셨나봐. 네가 건드렸냐? 나 잘 때? 그래요. 자수했어요. 혼났어요. 자수하고 광명 찾은 게 아니라 자수하고 혼났어요. 그 정도로 호기심이 많아요. 시계도 다 뜯어가지고. 그래. 컴퓨터, 프린터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프린터, 모니터도 막 궁금하니까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는 여러분들 22,000V가 흐릅니다. 안에. 순간 전압이. 그거 건드렸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22,000V가 튀기는데요. 살았죠. 죽지는 않아요. 꽉 잡고 있으면 죽을지 몰라도 잠깐 튀기는 거는 그렇게 충격이 안 셉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잔뜩 빠졌는지도 몰라. 하여튼 후유증은 컸어요. 하여튼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 저만큼 호기심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 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다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요거는 뭐 잠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얘는 여러분이 뭐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 요거를 좀 세밀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컴퓨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데스크탑 PC, 노트북이라고 부르고 예전엔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랩탑이라고 부르요. 랩탑.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래서 랩탑이에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데 20kg짜리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럼 무릎 뽀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책 이렇게 이게 해서 노트북이 된 거예요. 노트북이란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랩탑인데 노트북이란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아세요? 인라인 스케이트? 원래는 롤러 스케이트잖아요. 롤러 스케이트인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게끔 인라인 한 줄로 돼 있다 그래서 이름을 그리 만들어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상품을 만들어. 상표야 상표. 우리가 롤러 스케이트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소주 사와라 이런 얘기 해야지. 그러면 참이슬 사올까요? 처음처럼 사올까요? 그러면 참이슬 사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랩탑 사와라 이거죠. 랩탑. 어디 거 사올까요? MS 거 사올까요? 삼성 거 사올까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노트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랩탑이 다 대명사가 노트북으로 바뀐 거지. 다 노트북이라고 부른 거지. 랩탑 따로 있고 노트북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 아세요? 포크레인?
포크가 달려있는 크레인. 원래는 그게 포크레인이 아니라 그것도 상품 이름이에요. 그 차의 상품 이름이야. 자, 스마트폰. 똑똑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스마트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똑똑한 전화기. 예전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다 그냥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배터리 일체형도 있고, 뭐 방수가 되는 애 있고, 그다음에 5G 폰이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태블릿은 뭐예요, 여러분들? 태블릿. 그러니까 화면 열린 상태로 막 작업하는 걸 우리 태블릿이라 그래. 저거 우리 물건 사면 신용카드 결제하고 사인해달라 그러잖아. 그 판때기를 태블릿이라 그래요. 그 판때기를, 그 사인하는 판이 있잖아요. 그걸 태블릿이라 그래요. 기안84라는 만화 그리시는 분 있잖아. 그 사람이 판에다 놓고 막 그리잖아요, 뭐를. 그걸 태블릿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태블릿은 입력 장치잖아. 입출력 장치잖아. 화면에 이제 뭐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컴퓨터 기능을 넣어 놓은 거야.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있고, 아이폰을 크게 만든 게 아이패드잖아. 아이패드. 그게 태블릿이고, 그 다음에 일체형 화면도 일체형도 있잖아. 본체랑 화면이 일체로 돼 있는 거. 모니터 뒤편에 본체를 붙여갖고 돼 있는, 그것도 태블릿이라고 보면 되고. 요즘은 들고 다니는 것도 노트북처럼 노트북인데 키보드를 따로 갖고 다녀. 우리 노트북은 안 그렇죠. 본체가 키보드가 붙어 있고 화면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근데 모니터에 본체가 붙어 있어. 노트북인데. 그러니까 키보드가 필요 없어. 스마트폰처럼 키보드가 밑에 그려져. 그럼 띡띡띡 누르면 돼. 터치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태블릿용 이제 그 키보드를 더 붙이면 또 되는 거지. 요즘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다 컴퓨터죠. 컴퓨터. PC는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예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예요. 그러면 얘들은 아까 첫 번째 전원을 켜면 시스템 점검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그래요. 이 작업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 의해서? CMOS 롬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 뭔지 아시죠? 보조기억장치에서 운영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죠? 구글이 만들었잖아. 구글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은요, 스마트폰 삼성 거, LG 거, 아이폰 말고 이 스마트폰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구글 계정이 어떻게 만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새로 하겠다, 대리점에 오면 몇 마디 나눠보면 알잖아. 이분이, 이 어르신이 컴퓨터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면 이 사람 초보자구나. 그러면 잽싸게 신분증 받았으니까 그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구글 계정을 만들어줘서 여기다 세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핸드폰 개통됐어요 하고 드리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어르신이 집에 와서 카톡도 깔아야 되고, 근데 구글 계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카톡을 깔지도 못해. 안 들어가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교체할 때 뭐 데이터 넘겨드릴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할게요.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예, 제가 직업이에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기계만 가져온 거야. 기계만. 어떨 땐 개통도 제가 집에 와서 해요. 기기만 받아와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핸드폰에서 이 데이터로 데이터를 다 넘기는 거지.
예. 그러면 이 기기 안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 안에도 아까 우리 강의실 주기억 장치 얼마라고 됐더니 이 강의실 주기억 장치 4GB 맞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몇 기가바이트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컨트롤 로고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 누르면 열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8기가인지 6기가인지 12기가인지 20, 몇 기가인지 4기가면 안 돼. 우리 강의실은 용도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최소 8기가가 돼야 돼. 8기가. 그래야 포토샵도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4기가는 포토샵이 잘 안 돌아가. 그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려야죠. 운영체제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작동을 시킨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부팅한다. 부팅. 다른 말로는 부트스트래핑 한다 그래요. 부트스트래핑. 여러분 그 부츠 아시죠? 부츠. 그 목동들이 신는 부츠. 신발 옆이나 뒤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있죠? 등산화 같은 경우 보면 운동화 뒤에 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 그 손가락 껴가지고 딱 신으면 쑥 들어가죠. 그렇죠? 걔가 부트스트랩이에요. 걔를 부트스트랩이라 그래. 걔를 딱 잡고 발을 쭉 집어넣어야 발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움직이잖아. 신발을 신어야 뭐 양을 치러 가던 뭐 말을 타러 가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한다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거 줄여서 우린 부팅한다 그러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있으면 화면에 오류 메시지를 보여준다. 단 CPU 메모리에 이상이 있으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삑삑삑삑 뭐 삑삑 이렇게 소리가 비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도 돼. 오늘 갑자기 뭐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야 돼.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난 조립 컴퓨터인데? 그럼 화면에 뭐가 뜨는단 말이야. 전원을 딱 키면 화면에 뭐 삑삑삑 소리가 나더니 화면에 뜬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잘 보시고 핸드폰으로 조회를 해보면 되잖아. 인터넷 실행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뭘까 하고 확인해 보면 되지. 그렇지. 동네 컴퓨터에다는 맡기지 마세요. 동네 컴퓨터에다 맡기면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해. 왜냐면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호갱이라는 말도 호구 플러스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한 고객. 호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갖고 컴퓨터 동네에다 맡겨놨더니 30만원을 주고 고쳤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 어디가 이상이 있대요? 그건 얘기 안 해주던데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했어. 어디가 아팠대? 몰라, 그냥 수술해줬어. 이래? 아니잖아요. 무좀이 생겨서 발 치료한 건지, 아니면 가시가 벗겨서 그걸 제거하는 뭐 치료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암 수술을 한 건지 뭔가 나와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소견을. 고쳤다는데 뭐 어디가 고장이 나서 고쳤대요? 했더니 몰라요. 얘기 안 해줘요. 그 어느 집은 고장이 났대.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대. 그럼 고장 난 건 줘야 되잖아. 내 건. 안 줘. 지 거도 아니잖아. 내 거잖아. 내 거를 가져가서 고장이 나서 돈을 내고 내가 고쳤으면 새 제품을 넣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고장 난 건 돌려줘야 되잖아. 안 준단 말이야. 고장 난 게 없어요. 물론 정직하게 작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이 동네에서 미운 짓들을 많이 해요. 미운 짓들을 많이 해. 하여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팅이 되면 바탕화면이 열린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상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몇 초 걸리면 좋을까? 몇 초? 바탕화면이 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한 1시간? 이러면 안 되지. 컴퓨터가 켜지는데 10초면 되잖아. 10초. 막 20분씩 걸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안에 뭐 꼬여 있는 거야. 기계는 문제가 아니고, 기계 고장이 나면 안 열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도 있잖아요. 삼성이든 LG든 이런 제품들은요, 전원 스위치를 딱 키면 10초 만에, 10초가 안 돼서 바탕화면이 열릴 겁니다, 아마. 제가 윈도우 10을 가지고 우리 큰애가 쓰는 노트북을 제가 빌려서 얻어서 쓰고 있는데, 한 6년 됐나? 6년 됐나? 여기다 윈도우 10을 깔았어요. 전원을 딱 키면 5초도 안 돼서 화면이 착 열려요. 좋은 거 아니야. 옛날 거야, 옛날 거. 5, 6년 된 건데. 그만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켰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안에 막 얽히고 설킨 거야.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느린 거라든지. 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기억 장치는 뭐고 보조기억 장치는 뭘까요? 이건 아셔야 돼. 주기억 장치. 사용 중인 윈도우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중인 데이터가 보관되는 것. 제가 지금 뭐뭐를 작동했어요? 윈도우 켜졌죠? 윈도우 켜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인터넷 실행해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여주는 이 글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글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 실행했죠? 메모장이 실행됐으니까 메모장이 원래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애인데 얘를 실행했잖아요. 그럼 주기억 장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력을 했죠. 입력하고 있잖아. 지금 글자를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얘들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오프되면 내용이 소실된다.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윈도우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윈도우 본래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되어 있었잖아. 메모장은 보조기억 장치 불러왔잖아.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막 불러와가지고 작업하는 것,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 저장 안 하고 확 가버리면 내용 작업한 거 지워지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끝내기 눌러서 저장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용 사라지잖아요. 안 되죠. 경전이 탁 돼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 삼성전자 그 공장에서 1초 단전됐다며요. 1초. 근데 손해가 몇백억이라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정전이 되면서 확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해야 작동이 되나 봐요. 시간이 며칠 걸린대요. 그런 거 보면 컴퓨터는 양반이야. 보조격체 저장을 해야만이 내용이 지워지지 않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죠.
저장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갔느냐? 요거 제가 얘를 하나 좀 여기다가 쓱 하니 올려놓고 얘는 삭제해 버릴게요. 자, 여기 우리 수업하는 내용이 요거거든요. 1주차 주차 강좌가 요건데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저장, 여기다가 1월 2일이죠. 그렇죠? 1월 이렇게 저장할 거란 말이야. 제가 저장을 했잖아요. 입력했어요? 출력했어요? 출력한 거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출력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조기억장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설치되는 윈도우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되는 윈도우 프로그램, 그리고 보관하는 데이터들, 데이터 및 파일들, 그렇죠? 파일들이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익스플로러 내 컴퓨터장을 열어봤잖아요. 내 컴퓨터장 열어봤잖아요.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보조기억장치야. 주기억장치는 안 보여요. 주기억장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윈도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정해져 있죠. 사람은 용량이 제한이 없는데 실제 컴퓨터상의 주기억장치는 비싸요. 빠르잖아요. 빠르고 비싸.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는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꺼놔야 되잖아. 언젠가는 정전되거나 이렇게 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다 두고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보조기억장치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크고 저렴하고, 그렇죠? 이왕이면 빠르면 더 좋고. 예전에 주기억장치가 빠르고 보조기억장치가 느린데 지금도 주기억장치보다는 보조기억장치가 느립니다. 주기억장치가 더 빠른 거예요. 보조기억장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뭐가 있을까? 보조기억장치의 종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하드디스크, USB형 메모리, USB식 메모리라고 하죠. USB 메모리, 줄여서 USB 메모리, USB 메모리 스틱, USB 방식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카 메모리는 USB식이 아니잖아. USB는 뭐예요? 앞에 이렇게 작대기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앞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USB 단자야. 얘를 연결한 메모리 방식, USB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는 그게 아니잖아. SD 카드, 마이크로 SD, 뭐 CF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ODD가 뭐야?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블루레이 디스크 들어보셨어요? 블루레이 디스크? CD는 들어보셨죠? DVD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CD, DVD보다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게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크기는 동일해요. 크기는 동일한데 얘를 광 디스크 방식이라 해서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요. 원칙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줄여서 HD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ODD는 CD, DVD, 블루레이를 합쳐서 ODD라고 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HDD.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SSD라는 게 있어. SSD. 이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SSD라고 하는 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C 드라이브가 SSD예요. 하드 디스크보다 빨라요. 한 3, 4배 이상 빨라요. 엄청 좋죠. 여러분 댁에 있는 데스크탑에는 아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돼요. 하드. 또 있지. 뭐 외장하드 많이 들었죠. 외장하드 아시죠? 그렇죠?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드릴게. 제가 사용하는 외장하드는 껍데기 따로, 알맹이 따로 갖고 다니는데, 이 보세요. 이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게 노트북용 하드예요. 여기다가 요게 인터페이스인데, 외장하드 연결해진 인터페이스 장치가 요거예요. 이렇게 뭘 따로 팔기도 하고,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드 뜯어버리고 알맹이 있는 인터페이스만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다 컴퓨터에다 꽂으면 USB 방식이 있으니까 또 USB 요거 허브를 갖고 다니거든요. 여러 개 한꺼번에 꽂으려고. 꽂으면 안 꽂히나? 자, 꽂았어요. 꽂으면 열렸다. 160기가야. 옛날 거. 여기 수업 자료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수업할 필요한 것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반에 배포해드릴 데이터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도비 프로그램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아리앙글 같은 거. 예. MS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윈도우즈 이런 거. 여러분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제 보조교육 장치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수업 자료 저장하는 거는 256기가짜리고, 외장하드는 160기가야. USB가 더 커요, 용량이. 하여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케이스채 딱 해가지고 담아서 파는 게 외장하드로 파는 거지.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외장 SSD도 있어요. SSD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얘를 외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제가 사용하는 요 USB 메모리는요, 요거는 SSD로 제작되어 있어요. 안에가. 되게 빨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USB 메모리보다 훨씬 빨라요. 제가 사용하는 얘는. 예.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자료들을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가 배포해드린 프로그램들을 어딘가 갖고 다니셔야 되잖아. 담아가야 되잖아. 받아갈 공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그릇에 담아가든지, 음식을 주면 봉투에 담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용도가 바로 보조교육 장치죠. 얘는 컴퓨터 안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외부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 집에 붙박이장 딱 고정되어 있는 거, 걔는 뺐다 꼈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집에는 없던 거래잖아. 없던 했는데 붙박이장을 만들었지. 그게 뭐야? 우리 컴퓨터로 보면 C 드라이브야, C 드라이브. 이건 뺐다 꼈다 못 해. 컴퓨터 뜯어야 돼. 그런데 이런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제가 빼버릴 수도 있잖아. 여기 가서 어이, 동작 느려. 그냥 뺄래. 그냥 빼도 돼. 고장 안 나. 주의사항은 있어요. 막 붙여넣기 딱 끝나자마자 확 빼면 안 돼. 그때는 안 돼요. 작업이 완료가 안 됐거든. 눈에서는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작업을 하는 중인데 확 빼버리면 고장 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뺐다 껴준 것밖에 없잖아. 이건 중간에 빼도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안전 제거하는 거.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얘가 작동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뭐 안 나와. 확 빼버렸대.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지금 뜨네, 이씨. 동작이 되게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뺐다 꼈다 못하지만 요거는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이게 뭐야? 우리가 장 사다 온 거지. 필요하면 빼버리고, 아이, 장이 조그맣네. 큰 집에 이사 갔더니 너무 작아. 그러면 얘는 창고에다 갖다 놓고 큰 장을 들여놓고 이러잖아. 용량이 여기 보조교육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족하면 더 사다 꽂으면 되지. 여러분 되게 하드디스크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용량이 작아. C드라이브가 빨갛게 떴어. 빨갛게 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간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빨갛게 떠요. 색깔이 하늘색으로 뜨는 게 아니라 빨갛게 떠. 그럼 퀘이터가 꽉 찼으니까 작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교육 장치 늘려야지. 여러분 살림살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인구가 많아지면 집안에 집을 크게 늘려야지. 창고를 늘리든지 뭔가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간살이를 집어넣으려니까. 그러니까는 하드디스크 하나 더 사다 꽂으면 돼.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서 꽂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뚜껑을 열어서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 모양새 맞춰서 꽂으면 돼. 나사로 잠그든 매달아 놓든 간에. 그럼 탁 키면 전원을 끄고 해야지. 켜놓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위험하지. 얘는 계속 이러고 있네. 이거 속색이네, 이거. 이 화면이. 이 화면이 계속 열려있어. 이따가 뭐 꺼버리든지 해야지. 자. 그러면 공간을 늘리려면 그런 장치를 사서 꽂으면 돼요.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외장하드 사시면 되죠, 외장하드. 외장하드 여기서 사시면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컴퓨터가 멈췄다. 소골색이네. 여기 오른쪽 끝에 가시면, 제 홈페이지 가시면 훈장넷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훈장넷. 여기 훈장넷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쿠팡하고 장사를 해요. 근데 얘가 에러가 난다. 대개 사면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간혹. 그럼 여기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외장하드를 팔아요. 여기 4테라짜리 있어. 4테라짜리 지금 오류가 나서 안 되고 있는데 4테라짜리 사면 13만원이면 사요. 4000기가. 여기서 사시면 돼. 여기서 사시면 저한테 한 20원 와. 제가 소개비 받는 거야. 소개비 13만원짜리인데 20원은 더 주겠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그런 게 떠요. 이렇게. 지금부터 에러가 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 질 건데, 요거는 여러분 댁에 있는 보조교육 장치는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지.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 또 DVD인지 CD인지. 우리 강의실은 CD에 DVD에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한번 밑에 보세요. 여기 본체. 아까 파워 스위치 눌렀던데 아래쪽에 보면 삼성 거 달려 있잖아요. 오른쪽에 DVD라고 돼 있죠?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슈퍼 라이트 마스터라고 써 있던데? 강의실에는 삼성 라이트 마스터 여기 DVD라고 돼 있고 이렇게 이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삼성은 라이트 마스터라고 얘기하고요. LG 제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DVD 멀티라 그래요. 용어가 DVD 멀티, 이건 LG 제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삼성은 라이트 마스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CD, DVD 다 구울 수 있다고. 우리 CD, DVD 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CD 굽는다, DVD도 굽는다라는 거를 LG에서는 DVD 멀티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라이트 마스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홈쇼핑에서 웃기더라고. 자, 삼성에 삼성 DVD가 설치되어 있죠? DVD 멀티입니다. 이러고 얘기더라고. 그래서 엄마?
DVD 멀티는 LG 건데. 근데 삼성 거래. 그만큼 DVD 멀티가 유명한 거야, 용어가. 예.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DVD 잘 안 쓰잖아. CD 굽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좋은데. 예. 다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거를 좀 한번 하면 좋겠어. 여러분 되게 오디오 CD 잘 들으세요? 오디오 CD? 오디오 CD는 있으시죠? 그걸 MP3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이 CD롬 드라이브에다 집어넣으면 바꿔줘요. 교과 과정에 제가 안 넣어놔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한번 해보세요. 음악 CD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트랙 단위로 돼 있잖아요. 1트랙, 2트랙, 3트랙. 그거를 집어넣으면 여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콤플레이어 말고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CD를 리핑한다 그래. 리핑. MP3를 바꿔줘요. 요즘은 CD 복사라고 뜨대. 예전엔 리핑한다고 떠더니 요즘은 CD를 복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굽는 거 아니고 레코딩 말고. 그러면 이 CD롬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노래를 MP3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MP3를 이제 바꿔가지고 파일로 존재하니까 이제는 아무 데나 들을 수가 있지. 요즘은 턴테이블 있죠, 턴테이블. 레코드판을 집어넣고 플레이를 누르면 MP3로 변환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턴테이블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노래 들으면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지. 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판대로 레코드판은 이제 약간 좀 고풍스럽게 좀 들으시고 멋낼 때 그러고 밖에 다니실 때는 MP3로 저장해서 핸드폰에다 저장해서 들으시면 되고. 얘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요, 모니터가 크기 얼마짜리예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 크기가 얼마일까요? 24인치형인 것 같은데? 뒷사람 모니터를 보실래? 뒷사람 모니터? 뒷사람 모니터에 보면 파란색 단자 꽂혀 있는 거 오른쪽에 상품명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스티커 붙어 있죠? 거기 한번 열어 보실래요? 뭐라고 떠 있는지? 24 뭐라고 떠 있는지? 여러분 하이마트 가서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이 텔레비전 몇 cm짜리야? 그럼 138cm입니다. 그 138cm가 무슨 얘기야? 대각선의 길이가. 옛날 같으면 55인치, 43인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인치라는 표현을 못 하잖아.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미터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센티미터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냥 43인치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요즘은 다 센치로 표현하더라고.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4형이에요. 24형. 24인치. 센치면 코텍지보다 크지. 우리 손가락 이렇게 쭉 피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길게 뻗어지잖아. 24cm 같으면 안 되지. 핸드폰보다는 크다. 24. 그렇죠? 24인치니까 2.54cm를 곱하면 되죠, 대략. 자,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뭐를 보실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나와란 사이트 있어요. 사이트 모음이라는 데 가시면 여러분 오시면 제 홈페이지를 반드시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면 여기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장기기증 하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 다나와라고 있죠? 다나와란 사이트는요 쇼핑몰이 아니라 자사 쇼핑몰도 있긴 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가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 바로가기라고 있으니까 컴퓨터 바로가기 얘 눌러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계적인 것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걸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간혹 그러더라고. 선생님 노트북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추천해 드리기가. 그래서 하이마트나 이런 데 대리점이나 가셔가지고 카탈로그를 가져오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런 걸 봐서. 만약에 있는 노트북을 제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노트북이라고 있죠. 거기에 왼쪽에 노트북 전체 이거 눌러보시면 이 노트북들이 쭉 보이는데 에이수스, 아수스라고도 불렀는데 본래는 에이수스라고 해요. 에이수스, MSI, 에이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이서, MSI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잖아. 삼성, LG는 들어보셨는데 용산에 가면 에이수스, MSI, 에이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에이수스는요. 한성,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델이라는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델?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우리나라 한성이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저렴해요. 어디? AS요? 고정이 안 나오는데? 고정이 나오면 여기 서비스센터 가져가시면 돼. 서울 사람은 괜찮아. 저기 제주도 사람은 힘들지. 왜냐면 서비스센터가 서울에만 있으니까 한성은. 삼성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이 비싸지. 서비스 요금까지 붙어 있으니까. 근데 한성은 서울 사람들은 한성 거 사줘도 돼요. 그리고 고장이 거의 없지. 근데 노트북을 들고 가방에다 짊어지고 막 뛰어다니면 고장이 빠르지. 노트북은 1년밖에 서비스 안 해줘요. 무상 서비스가. LG, 오 이런 거 나왔잖아. 여기 뭐 10세대.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 돼. 헥사코어냐 코드코어냐 이걸 봐야 돼. 이거. 코드코어, 코드가 4란 뜻이에요. 4. 헥사는 6이란 뜻입니다. 6. 헥사가 좋지. 그리고 얘는 8기가고 얘도 8기가고 얘는 M2, NVMe 256 이거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는 주기억 장치가 8기가고 보조기억 장치 500기가야. 얘는 주기억 장치 8기가 똑같은데 보조기억 장치가 절반이야. 256기가. 얘는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고 얘는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되네. 얘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 얘도 윈도우 안 깔려 있어. 운영체제 미포함이라고 돼 있죠? 윈도우는 내가 알아서 깔아야 돼. 야매로 깔던 정품을 쓰고 깔던 알아서 깔아야 돼. 지지고 볶든지 그건. 얘도 윈도우 안 깔려 있어. 얘는 뭐라고 써 있노? 얘도 안 깔려 있네. 요거는 윈도우 안 깔려 있는 거 많아요. 응? 아니요, 삼성 것도 안 깔려 있는 거 많아요.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립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옵션에 윈도우 설치. 그럼 내가 그 돈 주고 사서 까는 거야. 거기서 깔아주거든. 삼성전자 거는요, 삼성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근데? 플렉스네? 플렉스인데 코드코어야. 10세대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썬더볼트 2개. 메모리는 16기가인데 보조기 512기가인데 좋은데 작아. 13.3인치고 그리고 느려. 코드코어야. 코드코어. 저는 한성 거 쓰거든요. 제가 쓰는 거 한성 거예요. 저는 한성 거가 투박한 느낌은 있어요.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성능이 좋아. 그래서 삼성 한성 거를 써요. 제가 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PC 또는 노트북 구매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첫 번째가 CPU죠. CPU는 헥사 코어 이상 쓰세요.
헥사는 뭐냐면 6이라는 건데 코어가 심장이거든. 심장. 자동차 말하면 6기통이야. 쿼드는 4잖아요. 4. 쿼드. 4기통보다는 6기통이 좋지. 당연히 좋지. 8기통은 더 좋지. 비싼 거는 20기통도 있어요. 20. 코어가 20짜리도 있어요. 그 비싸. 막 5, 600만 원 넘어가. CPU만 뭐 한 3, 400만 원씩 가는 거. 예. 여기 잘 보시면 4.5GHz, 2.6GHz는 주파수가 있어요. 동작 주파수가 있는데 동작 주파수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세요. 이거 듀얼 코어. 이거 안 돼. 듀얼 코어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싸지. 잠깐만. 제가 한성 거를 비싼 거로 한번 볼게요. 한성 거 비싼 거. 자, 제가 쓰고 있는 게 요 모델이에요. 요 모델. 요거.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SSD를 1테라로 바꿨고요. 무게가, 노트북 무게가 4.5kg 정도 나가요. 4kg라고 돼 있죠? 노트북 본체만 4kg예요. 아답터가 빨간 벽돌만 해요. 건축 공사할 때 쓰는 빨간 벽돌 아시죠? 그만해요. 벽돌 크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이 가방이 노트북 갖고 다니려고 산 가방이에요. 노트북용 백팩인데 저 노트북을 여기다 울러매고 강의를 몇 번 나갔다가 집에 오면 끙끙 앓아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두고 다니고 쓰는 거예요. 이건 갖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 노트북은. 얘는 9세대 i9고 옥타는 8이죠. 코어가 8이야. 8기통 엔진이란 얘기지. 예, 메모리가 32GB고요. 주기억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 2개 들어있어요. SSD 하드 2개를 들어놨어요. 두께도 41cm 정도 돼. 41cm 41mm 4.1cm 25,000원. 아까 저 여성분들은 못 들고 다녀요. 이거는 주로 그래픽 작업, 영상 작업 하려고 제가 산 거예요. 무식해져. 노트북 치고 좀 무식하지. 모니터를 4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화면을.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직업상 이거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너무 불편하지. 그러니까는 용도에 맞춰서 어떤 걸 사셔야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카탈로그를 가져오시면 제가 챙겨드린다는 얘기야. 체크해드린다는 얘기지. 자, 삼성, LG 다 좋아요. 17인치. 17인치라고 써놨네. 얘는 해상도가 좋네. 근데 코어가 좀 낮아. 그래서 얘는 썬더볼트나 이런 게 있어도 좋긴 좋은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포토샵 하는 거, 영상 작업은 안 돼. 영상 작업에는 안 돼. 약해. 포토샵하고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성하는 거, 이거는 뭐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가볍죠. 무게가 그렇게 안 무거울 거라. 그램이잖아. 그램이란 말이 1kg이 안 된다는 뜻으로 그램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좀 넘는다. 11.35kg이야. 배터리도 조그맣네. 80W. 제가 쓰는 노트북은 350W예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부하시기에 딱 좋지. 예쁘고 깔끔하고. 그 처리 능력은 떨어져. 그건 알고 사셔야 돼. 요런 것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어라는 말은 CPU 안에, 과거에는 CPU 코어가 하나만 있었는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크기는 동일하게 두고 코어를 하나 더 넣었어. 심장이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2개. 엔진이 2개라고. 자동차 엔진이. 4기통, 2기통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노트북은 8기통까지 갔지. 옥타코어까지 갔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제 예, 소비 끝나는데 약간 말머리 할 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8GB 이상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기억 장치는 SSD로
256기가. 이런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우리가 조립을 하거나 할 때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세밀한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나열해 드릴 테니까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뭔가 많이 머리에 축적되겠죠. 그렇죠?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 말씀 못 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